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우리 복합관계자 보는 날인데 역시 시험 준비하느라고 정신들이 없네. 네. 자, 일단은 정리 한번 복습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저께 이제 공부한 게 우리가 볼게요. 관계대명사는 뭐하고 뭐의 기능 합친 거다? 접속사하고 대명사 기능 합친 거다.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특징을 두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 형용사절이니까 반드시 앞에 품사 뭐 있다? 명사, 그죠?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세 가지 종류 볼게요. 사람일 때 뭐 썼어요? 사물일 때 which. 둘 다 쓰는 게 되시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주격 아닌 목적격이니까 뒤에는 명사가 하나 빠져있는 무슨 절? 불완전한 절. 그죠?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 빠져있는지 꼭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구조 있었어요. 명사가 있는데, 뒤에 보니까 뭐야? 안 빠져있어. 다 있단 말이야. 완전절. 자, 요때 이제 세 가지가 팍팍팍 떠올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뭐 들어갈 수 있어요? 후수. 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in which 같은 거. 자, 요거 하나로 합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관계, 부사. 그죠? 자, 이렇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자, 요거 이제 여기서 대부분의 문제가 나와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격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봤습니다. 주격 관계되면서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만약 생략하면 누구랑 세트로? 비동사랑 세트로, 그죠? 자, 더 중요한 건 관계대명사 뒤에서 준동사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본도사. 그래서 형용사절은 축약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형은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단서는 명사돼서 명사가 나왔다.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구나. 그죠? 조금 더 길게 본다면 명사돼서 절이 나왔다. 확실한 거죠? 자, 여기서 확인해야 돼. 뭐 빠져있는지? 목적어. 그죠? 아니면 전치사대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묶어서 얘 꾸며주는구나.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격에 있어서 쭉 주의해야 되는 게 딱 세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명사가 있고 전면구가 나왔고 자 여기서 관계되면서 골라봐 그랬어요. 선행사가 얘냐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뭐 해봐야 돼요? 해석 그죠? 자 뒤에 보니까 주어가 빠져있어. 그럼 빠진 주어가 이 명사 둘 중에 하나 그걸 골라서 선행사구나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해석해보니까 둘 다네. 그때 뭐일지 확인? 동사 수일지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갔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익숙하고 3초짜리 하라 했어요. 앞에 콤마까지 동반하고 some of 하고 나왔다 뭐 골라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앞에 선에서 확인하셔야 되죠. 3월일 땐 some of which, 그죠? 여기 들어가는 거는 대명사에서 다시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갔어요. 세 번째는 관계대명사가 나왔는데, 관계대명사 나왔고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동사가 두 개야. think 나왔는데 is도 나왔어. 뭐가 된 거다? 삽입된 거다. 그죠? 자, 관계대명사 돼서 삽입됐구나. 빼고 생각하면 주어 빠져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동사 4개는 외워놓자 그랬어요. 그죠? think 말고 또 뭐 있었어요? believe, hope, feel 있었죠. 그죠? 4가지 나오면 삽입됐다. 빼고서 문제한 거죠.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격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갔어요. 이제 특이한 관계대명사. 뭐 있었어요? 형용사절 아닌 거. 와도 있었죠? 얘는 무슨 절? 명사절. 자, 뭐하고 뭐를 합친 거다? 선행사와 관계되면서 합친 거다. 자, 여기서 빠져있는 선행사는 nothing이라 그랬어요. 안에 들어있는 거는. 자, 해석할 땐 뒤에서 끌고 오면서 뭐뭐 하는? 것. 하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타하고 또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자, that은 아무 때나 다 쓰는 것 같은데, 근데 두 개는 못 쓴다 그랬어요. 누구 뒤에 못 나와요? 전치사 뒤에. for that 하고 골라오시면 안 돼요. 또 뭐 안 돼요? 콤마 했으면 안 돼. 그때는 댓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타고 와타고 우리 비교 분석 해봤어요. 명사절 대타고, 관계대명사 대타고, 와타고. 자, 4개 문장 다 외우자 그랬어요. 볼게요. 나는, 네가 좋아하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했어요? I know what you like. 그죠? 네가 그거 좋아한다는 거 나 알아. 어떻게 했어요? I know that you like it. 쓰면 돼요. 네가 좋아하는 색깔을 나는 압니다. 어떻게 했어요? I know the color that you like 썼어요. 자, 마지막 어제 새로 배운 거 나는 네가 무슨 색깔 좋아하는지 알아. 어떻게 썼어요? I know what color you like 하고 써요. 그죠? 그래서 4개 문장을 완벽하게 외워놓으세요. 자, 여기까지 일단 받고 우리 단어 시험 복귀 시험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강 듣는 친구들도 시험 보고 다시 돌아와 주세요.
네, 같이 볼게요. 자, 1번부터 가서 보겠습니다. 허가증을 게시하지 않으면 그랬는데 하나의 명사를 쓰면 어떻겠어요? failure 쓰면 되겠죠. 자, 일정이 겹치는 관계로 scheduling, conflict. 그래서 일정이 충돌한다 그럴 때 conflict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기조 연설할 때는 keynote speech, keynote speaker 다 똑같고 주요 목표 묶어서 알아놓으세요. primary, objective. 그죠? 자, 구인 광고가 80원에 나왔다. 그러면 얘가 가산점이냐, 가산점이 붙는 거냐, 필수 조건이냐, 조건을 잘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혼동하시면 안 되고. 자, 가산점일 땐 못 써요. advantage, 그죠? 필수 조건일 때는 requirement 쓰면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그랬어요. 명사니까 remainder가 되겠죠. 자, 남은 티켓, 형용사니까 remaining 하면 되겠고. 자, 몸에 대한 요청에 대응하여, 그래서 대응하여 in response to고요. 자, 예산 적자는 뭐가 돼요? budget, deficit, 흑자는 surplus 쓰면 되겠고요. 자, 전문 지식은 뭐가 돼요? expertise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거 해석해 볼게요. A new addition to the staff에서 합쳐서 어떻게 해석해요? 신규 직원, 그죠? 직원에 대한 새로운 추가 인원 이런 얘기니까. 그 다음에 in addition to 전치사 문제 엄청 많이 나와요. 뭐예요? 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job security 하면 고용 안정성이고 feel insecure 하면 어떻게 느낀다? 불안하게 느낀다. secure the funding 동사로 쓸 때는 확보하다고요. 문 좀 닫으세요. 근데 secure 예적은 뭐예요? 꽉 닫으세요. 이런 얘기. 자, make an exception 하면은 예외를 두다죠. 근데 exception 올린 전혀 다른 뜻이야. 뭐가 돼요? 매우예요. 매우. 자, priority 하면은 우선 과제. prior experience 하면은 사전 경험, 사전 공지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 수거 표현이네요. make allowance for 하면 뭐가 돼요? 참작하다, 감안하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I'll take it as a compliment. 뭐로 받아들인다? 칭찬으로서. 근데 compliment은 무슨 뜻이야? 공짜에, 무료에. 자, 그 다음 올라가서 publication 하면은 출판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밑에 거는 무슨 뜻? 잡지죠? 출판물의 의미 같습니다. 자, account number 하면은 계좌번호. 가장 중요한 어카운트를 잃었습니다. 그때 뭘 잃은 거예요? 고객이죠. accounts for 하고 나오면 두 가지입니다. 뭐뭐의 이유를 설명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 나오면 차지하다. 그죠? job opening 하면은 공석이죠. opening ceremony 하면은 개회식 이런 얘기죠. 자, attend the reception에서 reception은 환영식 아니면 무슨 행사 이런 뜻이에요. 고등학교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신상품이 were well received 하면 무슨 뜻이에요? 반응이 좋았다. 잘 맞아들여졌다. long-term plan은 장기적인 terms of the contract는 조건, technical terms 할 때는 용어란 뜻이죠. 자, 전치사 작권 볼게요. 대안입니다. 그럼 뭐뭐에 대한 대안이니까 투자권. 그죠? 자,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have effect on이고요. 자, 뭐뭐를 선호하다 preference for가 되고요. 자격 갖추다 뭐가 돼요? qualify for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내려와서 선불할 때 뭐 써요? advance payment. advanced technology 무슨 뜻이 돼요? 첨단 기술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승인 번호 할 때는 authorization이죠. 자, 의료 관계 당국 할 때는 health authorities 하고 S 붙어야 됩니다. 가산. 자, 권한을 가지다 할 땐 불가산이야. 그때는 authority.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우리 앞에서 문제 한 풀었어요. 늘 동격의 대절하고 잘 다닌다고.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알림입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reminder. 그죠? 자,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거. 나머지 기간이니까 remainder. 그죠? 자, 합쳐서 신분증이 됩니다. 요것도 몇 달 전에 나왔어요. form of identification 하면 되겠고, charity consult 하면 자선 콘서트 똑같은 게 benefit consult 하면 되겠고, coworker는 뭐예요? 동료. 똑같은 게 colleague 되겠고요. associate까지요. 자, 거기까지 해서 맞은 개수 쭉 정리해서 우측 상단에 적어주시고, 이름 잘 써주시고요. 자, 제가 쭉 거둘게요. 개회식 말고 개업식 개업식? 가능해요. 네. 시작하는 기념 행사니까. 오케이, 재준 29죠. 번호 잘했고, 회원이 많죠. 네, 지금 우리 이제, 여기 지금 프로젝트 반은 전부 다, 복화로 전환이 됐는데, 우리 현장 강의는 아직도 이제, 뼈가 이제 시험 보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강 듣는 친구들도 우리 순서대로 가고 있으니까, 내가 이번에 정규 풀 패키지, 다,
완강하고 나서 700 목표다. 그러면 뼈만 봐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올라가겠다 하면은 이제 전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나중에 이제 신토익으로 가면서 뭐가 늘어나냐면 8세븐의 동요 문제가 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한 5개 정도 나오는데 이 동요 문제는 그냥 복화만 봤으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다다다. 그리고 여러분 나 좀 봐주세요. 네. 지금 단어장 나눠주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 나중에 이제 문제 풀잖아요. 나중에 한번 얘기 다시 할 건데, 풀다가 이제 신토익에서는 8세븐 다 풀기가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놓치더라도 내가 만약에 뒤에 트리플 패스지는 못 풀었어. 그럼 트리플 패스지는 대부분이 동의어가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풀고 가셔야 돼요. 그건 빨리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동의어 문제에, 우리 한솔은 미치겠어. 나 선생님 그렇게 좋아? 보기만 빡빡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나. 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뭘 하면 여기 난리가 나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뭐 해야 돼? 동의어 문제는 여러분 꼭 풀고 가셔야 돼요. 그죠? 나중에 이제 우리 모의 테스트 볼 때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관계대명사 이제 마지막 복합관계사 들어갈게요. 자, 여기다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전에 이렇게 쭉 복습했었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자, 근데 마지막 남은 게 만만치 않아.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져. 복합관계 대명사. 이런 애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복합관계 부사. 이런 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름을 잘 보면 얘 성격이 보인다 그랬어요. 자,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복합자 들어가 있죠. 그죠? 관계부사인데 앞에 복합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복합자가 들어가 있는 조술사는 어떻게 생겼어요? 뒤에 뭘로 끝나요? ever 하고 끝나요. 자, 그럼 뭐에다가 ever 붙이는 거예요? 의문사이다. 의문사. 자, 그래서 의문사 중에 한번 쭉 다시 한번 대볼게요. 뭐 있었어요, 의문사? what도 있고, who도 있고, 또 how도 있고, when도 있고, why도 있는데 why ever는 없어요. 그거 빼고 where까지. 자, 우리가 명사절 첫날 정리할 때 이번 달 첫날.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봤었죠. 얘하고 성격 전혀 다르다고. 얘는 어떤 품사 대신한다? what은 something. 사물명사 대신하죠. 자, who는 somebody. 사람 명사 대신하죠. 자, 얘는 명사를 대신합니다. 그러면 여기다 ever 하고 붙여주면 얘는 복합관계 대 명사가 되겠어요? 부사가 되겠어요? 명사가 되겠죠. 그죠? 자, 얘네들은 어떤 품사 대신해요? 부사. 언제 만났어? 아침에 in the morning. 시간 부사 대신해요. 자, 그럼 여기다가 ever 하고 붙여주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복합관계 부사. 그래서 복합관계 부사는 요 세 가지입니다. 복합관계 대명사는 whatever 하고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whichever. 이렇게 나오면 whatever 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건 나중에 문제 풀면서 많이 구경해 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보기를 딱 봤는데 whatever, however, whenever, wherever 이렇게 다 섞여 나왔어요. 자, 그럴 때는 요쪽이냐, 요쪽이냐 일단 편에 갈라볼 수 있습니다. 쉽게. 자, 그때는 해석이 아니고 구조를 보는데, 자, what하고 who는 의문사일 때랑 똑같아. 명사를 대신하니까 뒤에는 명사가 하나 빠져있겠죠. 그럼 무슨 절이 나와요? 불완전한 절. 그죠? 자, 반면에 얘네는 부사를 대신하니까 뒤에 부사가 빠져있잖아. 그죠? 티 안 나니까 무슨 절이 나와요? 완전절. 자, 그러면 내가 문제를 풀라고 봤더니 보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보기에 whatever냐, however냐, whenever냐, wherever냐 이렇게 나왔어요. 정답은? 그죠? 문제 안 받아볼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나오면 얘만 성격이 다르잖아. 물론 문제 풀 때 확인해야 돼요. 뒤에 명사 빠져있는지. 그죠? 자, 그렇게 나오면 제일 쉬운 문제가 됩니다. 구조성 풀 수 있는 문제. 자, 이제 어렵게 들어가면 이제 해석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해석 연습까지 해볼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문제를 풀 때, 저술사 문제를 풀 때 해석을 할 줄 모르고 구조만 갖고 푸잖아요. 이거는 장님놀이나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구조만 보고 하면 얘하고 되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술사에서 뭐가 돼야 돼요?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렇구나 확실하게 내가 풀어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요거 해석하는 연습 잘 해오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요거 먼저 들어갈 거예요. 자, 요거 먼저 들어가고 복합관계 되면서 요거 끝나고 나서 이제 복합관계 부사 봅니다. 자, 볼 건데 잠깐 지워놓고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부사를 오늘 배우는데 제가 여기 이제 경계선을 쳐놨어. 자, 오늘 새로운 진도다뿐만이 아니고 얘는 지금까지 이틀 동안 배운 거랑 되게 달라요. 우리 이틀 동안 무슨 절 배웠어요? 형용사절, 그죠? 자, 오늘 배우는 거는 형용사절, 하나는 형용사절 아니어서 뭐는 아니야? what? 얘는 무슨 절? 명사절. 자, 근데 오늘 배우는 건 형용사절이 아니에요. 자, 앞에 선행사가 없습니다. 얘를 그냥 얘네들로 시작해요. 자, 그럼 얘는 무슨 절?
명사절. 하나 더 있으면 무슨 절? 부사절. 형용사절은 아닙니다. 자, 얘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 부사절.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는 명사절, 부사절 역할 둘 다 하니까 당연히 복잡하겠죠. 그죠? 자, 일단 요거 먼저 정리를 하는데, 오늘 복합관계 되면서 쭉 공부하고 나면 세 개 문장이 나와요. 요거는 완벽하게 외워놓으세요. 자, 일단은 요거 정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예문을 쓰면서 볼 건데, 첫 번째, 자, 명사절을 이끈다 그랬어요. 명사절. 자, 두 번째, 부사절을 이끈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단데, 자, 세 번째는 이제 나오면 만점짜리인데, 형용사 기능을 가져요. 요 얘기 뭔 얘기인지 조금 이따 볼게요. 자, 요거 일단 예문 한번 만들어 봅니다. 명사절 한번 만들어 볼게요. Whatever you need is provided. 이렇게 났어요. 자, whatever가 이끄는 절 한번 묶어볼게요. 어디까지? did까지. 자, 그러면 동사 앞에 나왔잖아. 그럼 무슨 역할? 주어. 그럼 무슨 절? 명사절. 그죠? 자, 명사절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부사절을 한번 볼게요. 부사절이 앞에 나올 때는 뭘 찍어줘요? 콤마. 자, 콤마 찍혔으니까, 부사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뒤에는 주절이 나오겠죠. We will provide it. 이렇게. 자,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두 가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서, 콤마 나왔으니까 부사절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두 개가 공통점이 있어요. 자, whatever가 나오면 whatever 뒤에서 어떤 절이 나온다? 불완전한 절. 그죠? 뭘 빠져 있어요? 목적어 빠졌으니까 whatever 골라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목적어 빠졌으니까 whatever 골라올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공통점이에요. 자, 근데 whatever가 이끄는 절이 얘는 명사절이고 얘는 부사절입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구분 뭐가 달라지냐? 둘이 뜻이 달라져. 해석이요. 자, 해석을 해볼 건데, 자, 얘는 일단 볼게요. 얘는 뭐랑 비슷하냐? 여기서 배웠던 what하고 되게 비슷해요. 얘는. 자, 여기서 ever 하는 거 지워놓으면 빠져 틀려요. 맞죠? 네가 필요로 하는 거 C 제공이 됩니다. 가능하죠? 자, 얘는 굉장히 흡사해. 그런데 얘가 나오면 ever가 들어가면 약간 더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할 때 쟤는 뭐만한 것하고 해석했죠? 얘는 뭐만한 어떤 것.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자, 얘도 뒤에서부터 끌고 오는 거 똑같아요. 네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 하고 해석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의미상.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이 제공됩니다 하고 네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도 제공됩니다 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뭐가 더 안심이 돼요? 얘가 그죠?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이 제공됩니다. 그러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불안하잖아요. 근데 네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도 제공됩니다. 말만 하세요. 뭐든지 다 제공돼요. 강조해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너무 비슷해. 구조는 뒤에서 끌고 오면서 네가 필요로 하는인데 여기서 것이 아니고 어떤 것도 해석 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what은 뭐라 그랬어요? 선행사랑 관계되면서 합친 거라 그랬죠? 자, 얘도 똑같아. 얘도 선행사랑 관계되면서 합친 건데 what의 선행사는 the thing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는 어떤 것이니까 그냥 thing이 아니고 무슨 thing? anything. 요건 대명사에서 다시 배워요. 그래서 선행사하고 관계대명사를 하나로 합친 게 whatever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얘가 잘 이해가 안 간다. 좀 익숙하지 않다. 그럼 anything 대수로 전환해서 해석하세요. 그죠? 그럼 뒤엔 다 똑같아. You need is provided.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따져볼게요. 여기 접속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보겠죠. 자, 묶어서 봤더니 얘 꾸며주는 형용사절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똑같아. 뒤에서 끌고 오는 거 똑같잖아요. 네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도 제공됩니다.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 얘 이해 안 갈 때는 anything that 넣고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whoever는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얘도 뒤에서 끌고 오면서 뭐만한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분리하면 anything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니까 뭐가 돼? anyone이 되겠죠. anyone하고 관계되면서하고 합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건 조금 이따 또 연습해 볼게요. 자, 요거죠입니다. 요거죠. 이제 명사절. 요게 이제 문제로 많이 나와요. 얘가. 자, 그럼 이제 부사절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얘는 해석하는 게, 의문사하고 좀 비슷해요. 의문사 어떻게 해석했어요? 주어가 빠졌으면 무엇이, 목적어 빠졌으면 무엇을. 이렇게. 자, 여기는 지금 목적어 빠졌으니까 무엇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문장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무엇을
혹은 무엇이 결정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뭐뭐 하건 간에 이렇게 양보적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대입해 볼게요. 자, 얘는 지금 목적어니까 무엇을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필요로 하건 간에 will provide it. 우리가 제공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자, 뭔가 뉘앙스는 비슷하죠. 그죠? 내석이 약간은 틀려져요. 자, 얘는 의문사처럼 목적어 대신했으니까 네가 무엇을 필요로 하건 간에 해석 잘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해석만 잘하면 돼. 문법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자, 얘는 굳이 분리하면 뭐가 되느냐? 얘는 뭐뭐 하건 간에 할 때 no matter what 하고 써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몰랐던 사람은 여기서 챙겨 놓으세요. no matter what 하고 whatever 똑같습니다. 부사절일 때.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 콤마 나오겠죠.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두 개가 다예요. 두 개. 그래서 명사절이냐, 부사절이냐 따라서 해석 달리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이제 여기서 나오면 이제 만점짜리예요. 형용사. 자, 형용사 절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 형용사 역할이라는 게 뭐냐? 볼게요. 자, 예문 하나 써봅니다. whatever information you need. 이렇게 나오고 is provided.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whatever가 이끄는 절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예요? did까지죠. 자, 그럼 뒤에 동사 나왔잖아. 그럼 동사 앞에 있으니까 무슨 역할? 주어. 그럼 무슨 절? 명사절. 그죠? 자, whatever는 명사절, 부사절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능이. 자,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이 명사절 안에서의 whatever의 역할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이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서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는 누구 역할 대신했어요? 목적어.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볼게요. 자,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목적어 누구예요? information. 나올 거 다 나왔죠? 그럼 여기서 whatever는 무슨 역할이다? 형용사죠. whatever를 꾸며주는 역할입니다. 자, 우리 어저께 외웠던 문장 있잖아. 나는 네가 무슨 색깔 좋아하는지 알아. 어떻게 썼어요? I know what color you like 하고 나왔죠. What's what color, what time, what kind 하고 수식해주죠. whatever도 마찬가지. whatever information, 어떤 정보도 하고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구조까지 익혀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단서가 되겠어요? 뒤에 보니까 뭐가 개판이야? 어순, 그죠? 명사 나왔는데 명사 또 나오고 난리야. 목적어인데 앞으로 갔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자, 왜 앞으로 끌려나갔어요? 수식받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whatever는 명사 꾸며준다. 골라오시면 됩니다. 자, 요걸 내가 풀어올 수 있으려면 whatever information. 여기 자연스러워야 돼. what color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문 자체 외워놓으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whatever information you need. Whatever information you need. 자, 어떻게 해석해 얘는? 자, 얘도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거 똑같아요. 네가 필요로 하는 어떤 정보도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형용사니까 어떤 것이 아니고 어떤 하고 뒤에 나오는 명사 붙인 다음에 뭐뭐도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네가 필요로 하는 어떤 정보도 제공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Whatever information you need. Whatever information you need. 자, 그럼 다른 것도 만들어 볼게요. 야, 읽고 싶은 책 있으면 말만 해. 내가 다 사다 줄게. 네가 읽고 싶어하는 어떤 책도 어떻게 쓰겠어요? Whatever books you want to read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중에서도 골라오시면 되는데 요게 만점짜리예요. 여기. 자, 그러면 얘 한번 분리 한번 해볼게요. 얘는 자, 어떻게 달라지냐면 얘는 보니까 명사 역할을 했으니까 명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분리했죠. 그죠? 근데 얘는 형용사 기능이니까 형용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anything은 대명사고 뭐는 형용사예요? any, 이건 나중에 다 배워요. 수량 형용사라고 그래요. 자, 형용사가 나고 얘하고 관계대명사 that을 합친 건데 자, 그럼 문장 완성해볼게요. any 수식받는 명사는 누구겠어요? 얘기했죠. 그죠? 자, information, whatever 뒤에 있는 거 올라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절은 접속사 뒤에다 써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is provided. 이렇게 나온 거랑 똑같아. 자, 이건 어떻게 묶여요? 이렇게 묶이죠. 이렇게. 그래서 얘 꾸며주잖아요. 해석해보면 똑같아. 볼게 뒤에서부터 하니까 네가 필요로 하는 어떤 정보도 제공이 됩니다.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처음에 헷갈릴 때 분리해서 보세요. 근데 분리 안 해도 할 수 있겠죠? 네가 필요로 하는 어떤 정보도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형용사 기능일 때 왜가 얘 꾸며주는 형용사 기능일 때는 명사절 역할만 하느냐?
아니에요. 부사절 역할도 해요. 근데 이게 훨씬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명사절만 보여줬습니다. 자, 명사절로 우리 외울 건데 부사절도 한번 볼게요. 부사절은 여기 콤마 나왔다. 그럼 부사절. 그죠? 그 뒤에서 주절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해석은 달라집니다. 자, 얘는 의문사처럼 해석하라 그랬어. 그러면 얘가 의문사라면은 명사를 꾸며주니까 어떻게 해석해요? 무슨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어부터 해석하니까 네가 무슨 정보를 필요로 하건 간에. 그죠? 그래서 부사절은 뭐뭐 하건 간에 해석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네가 무슨 정보를 필요로 하건 간에. 우리가 제공 다 해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부사절일 때는 해석 잘 해오시면 되고, 자, 문제로는 명사절이 훨씬 많이 나오니까 명사절로 이렇게 외워놓을게요. 이렇게 3개 문장이에요. 3개. 자, 보시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로 갑니다. 네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도 제공됩니다. 어떻게 썼어요? Whatever you need is provided. 그죠? 자, 부사절은 해석해 볼게요. Whatever you need 한 다음 콤마 나왔어. 부사절이 어떻게 해석해요? 네가 무엇을 필요로 하건 간에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만점짜리. 네가 필요로 하는 어떤 정보도 제공이 됩니다. 어떻게 썼어요? Whatever information you need is provided. 그죠? 이렇게 3개의 문장 완벽하게 외워놓으세요. 자, 오늘 이제 다른 문장들 가지고 해석하면서 연습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합관계 부사로 넘어가는데, 자, 복합관계 부사는 무슨 절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부사절. 그죠? 자, 그러면 얘랑 되게 비슷해요. 얘랑. 자, 여기 슈퍼 볼게요. 자, 얘랑 비슷해. 그럼 wherever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어디건? 간에 해석하시면 돼요. 자, whenever 나왔다.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언제건 간에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wherever 분리하면 뭐가 되겠어요? No matter where가 되는 거예요. However 분리하면은 no matter how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사절일 때는 얘랑 성격이 아주 흡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건 해석만 잘하면 돼요. 우리 교재 가서 한번 볼게요. 교재 가서. 자, 한 장 넘겨서 109페이지 중간에 까만 띠드론 박스 볼게요. 예문 봅니다. Whenever you need it. 네가 그것을 언제 필요로 하건 간에 will provide it. 우리가 제공해 줄 거야. 이런 얘기. 자, 그 밑에도 볼게요. Wherever you go 한 다음에 콤마 나왔으니까 무슨 절? 부사절. 그죠? 어떻게 해석해요? 네가 어디를 가건 간에 I'll follow you. 나 또 따라갈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어렵게 나와 however가 나와요. 그 밑에 거. 자, 요거는 좀 자세하게 봅니다. 자, 볼게요. however는 좀 특이한데 의문사 how하고 성격이 좀 비슷해요. how는 누굴 잘 꾸며줘요? 얼마나 오래 뭐라 그래요? How long 하고 쓰죠. 얼마나 자주 뭐라 그래요? How often 하고 쓰죠. How many, how quickly, how soon 하고 나오죠. how는 누굴 잘 꾸며줘요? 형용사나 부사를. 자, how는 형용사 부사를 대신하기도 하지만 걔네를 꾸며주는 역할도 합니다. 똑같아. what도 명사를 대신하기도 하지만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however는 잘 꾸며주는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형용사 부사를 꾸며주는 경우에만 쓰여요.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렇지 않은 구조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토익의 범주가 아니니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 however는 반드시 형용사 부사를 꾸며줍니다. 예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However, hard to try. 이렇게 나오고, 자, 얘는 주절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You can't beat me. 이렇게 쓰면 beat 동사는 무슨 뜻이에요? 때리다. 근데 나를 때리다가 아니고 이기다 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You can beat me 하고 쓰면은 너는 날 이길 수 없어.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여기 가서 볼게요. 여기 hard가 나왔어. 얘 원래 어디 써야 되는 애야? 뒤에. 그죠? You try hard. 너는 열심히 노력한다. 그럼 품사 뭐예요? 부사죠, 부사. 자, 근데 접속사하고 주어 사이에 부사가 들어오는 법은 없습니다. 자, 얘가 뒤에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끌려 나왔어. 왜 끌려 나왔어요? 소식 받으려고. 그죠? 그래서 however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 형용사 부사가 따라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얘를 강조해줘야 되니까. 자,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해석해요. 자, 그 다음에 뭐뭐일지라도. 양보적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아무리 열심히 네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You can beat me. 너까지게 날 이길 수는 없어.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문 하나 외워놓으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however hard 하는 게 나한테 익숙해야 돼. however hard 아무리 열심히 익숙해야 돼요. 그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however hard you try. 야, 자, 이거 외울 때 막 딱딱한 문법에다 외우지 마시고, 얘를 어디다 내가 써먹겠다. 그대로 써먹으면 스피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스피킹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단어 외우는 속도가 되게 빨라져. 왜냐면, 내일 가가지고 내가 회화하는데 써먹어야지 생각하면 되게 능동적으로 외우게 돼요. 그러니까, 자, 이거 중얼 하다가 자꾸 써먹어야지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집에 가다가, however hard you try. 집에 가다가 전철에서 친구 만나면 한번 써먹어 보세요. However hard you try, you can beat me. 이렇게. 네, 못 알아먹겠지, 그지? 자, 너무 아쉬워. 친구를 못 만났어. 그럼 집에 가서 엄마한테 한번 해보세요. 엄마가 되게 기특해 하실 거예요. 자, 나중에 써먹겠다 생각하고. 자, 같이 읽어봅니다. However hard you try. 그죠? 자, 하나 읽었으면 다른 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뼈대 바르긴 하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 써요? However busy you are. 하고 쓰면 돼요. 형용사 앞으로 끌려나갔죠. 자, 또 볼게요. 이상의 걔는 아무리 자주 봐도 종이 안 가 그랬어요. 아무리 자주 내가 그를 봐도 어떻게 했어요? However often I see him.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 부사가 끌려나왔다. however 골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나오고, 뭐야? 형용사 부사가 왜 여기 나왔지?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 나왔어. 그러면, 끌려 나왔구나.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내일 나왔다. 그럼 3초짜리겠죠? 정답 뭐가 돼요? however. 근데 이 문제 나왔을 때 다 틀려가지고 왔어. 보기 중에 however가 딱 나오니까 웬 그러나? 이러고 제끼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however를 봤을 때 우리는 그러나가 먼저 생각나. 왜요? 걔는 우리가 친근하거든. 얘는 아직도 생소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however 보면 둘 다 생각나야 돼요. 그러나일 땐 however가 접속사다 아니다? 아니다. 부사였어요. 얘가 아무리 머물지라도 일 땐 접속사 맞는 거죠. 그죠? 자, however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하고 아무리 머물지라도 둘 다 생각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만큼 나한테 친근해져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점짜리가 뭐였냐면 빈칸 나오고 명사 나온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어. 웬일이야? 명사 대고 연사 왜 또 나왔어? 보니까 목적어 있어야 돼. 애가 앞으로 끌려 나왔어. 왜 끌려 나왔어요? 수십 번 나라고. 그럼 여기 누구 자리 되는 거예요? whatever. 자, 요 나왔을 때 요것도 만점짜리 됐어요. 그래서 익숙해져야 돼요. 다시 한번. 네가 필요로 하는 어떤 정보도 어떻게 만들었어요? Whatever information you need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다예요. 여기까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다. 자, 만점짜리 문제 유형 하나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 나 이제 여러분의 기대가 크잖아. 다 맞춰야 돼요, 이거. 네. 우리 현장 강의는 참고로 한 반 정도 맞췄어요. 반 정도. 네. 다 맞춰야 돼. 내볼게요. 자, 빈칸이 이렇게 나왔어요. interested.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모르겠어. 자, 뭐 못 맞히면 편집해야지 뭐. interested in the workshop. 자, 워크숍에 관심 있는 어떤 사람도 should register now. 지금 당장 등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정답은 anyone이 정답이 될까요? 아니면 whoever가 될까요? 자, 해석에 의존하시면 안 돼. 해석하면 다 똑같아요. 얘도 뭐만은 어떤 사람도 해석한다 그랬어요. 얘도 어떤 사람도 해석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뭐예요? 구조 봐야 돼, 구조. 얘는 접속사죠. 얘는 접속사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접속사 자리냐 아니냐 이거 따져야 됩니다. 자, 꼼꼼하게 구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정답은 1번이다. B번이다. 다 망쳤어, 번호 때문에. 다 맞히자 그랬는데. 네, 번호 이제 틀리면 안 돼, 이거. 네, 오늘 기억 확실히 날 거야. 자, 여기 정답 뭐예요? A야, A. 좋아서요. 이렇게, 정답률이 높은 경우 거의 없어요, 이 문제. 완전 만점짜리야, 완전 만점짜리. 자, 여기서 접속사냐 아니냐. 사실 쉬운 문제잖아. 모의 숫자만 세보면 돼요. 동사, 그죠? 자, 확실한 본동사가 하나 어디 있어요? should register. 자, 그럼 이제 얘가 관건이죠. 자, 얘가 본동사냐, 준동사냐. 영어에서 이대로 끝나는 애는 본동사, 준동사 역할 둘 다 합니다. 자, 우리 지난달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invite라는 동사를 가져봤는데, 초대한다. 자, 이거의 과거 시제는 어떻게 했어요? 초대했다. invited.
그죠? 자, 얘가 과거 시제일 때는 본동사나 준동사나? 본동사. 무슨 시다 라고 할 때는 다 본동사인 거예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 그죠? 자, 여기서 BPP 아니니까 능동이지. 저 초대했습니다.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목적어 나와야 돼요. 자, 오늘 한 소리 좀 힘들어, 오늘. 자, invited가 또 있어요, 하나가. 뭐도 있어요? PP. PP는 본동사예요, 준동사예요? 준동사.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 능동일 때 ing 쓰고 수동일 때 PP 쓰잖아. 그죠? 자,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기능이 전혀 다른데 생긴 건 똑같아. 그럼 우리 문장에서 이디 보면 얘가 과거 시제와 PP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본동사와 준동사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 뭐라 그랬어요? 요거. 얘가 본동사라면 과거 시제라면 능동되니까 초대했습니다. 누구를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죠. 그래서 문장에서 이디가 나오는데 뒤에 목적어 있네. 그럼 과거 시제구나, 본동사구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PP면서 준동사 할 때는 수동태잖아. 수동태 되면 목적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목적어 앞으로 이동한 게 수동이잖아요. 그죠? 자, 문장에서 이디가 나왔는데 뒤에 보니까 전면구가 나왔어. 전면구는 목적어가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죠? 자, 목적은 명사밖에 안 돼. 전면구는 형용사나 부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치사 보자마자 목적 없다. 바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목적 없으니까 얘는 뭐다? 수동이니까 PP 준동사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볼게요. 이제 쉽게 볼 수 있어요. 얘가 본동사예요, 준동사예요? 준동사. 그죠? 뒤에 목적어 없잖아. 전치사 나왔잖아. 그죠? PP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준동사 하나하고 본동사 하나니까 접속사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자, 정답이 anyone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얘가 조금 생소한 이유가 다 지워놓고 볼게요. 다 지워놓고 보면 자, 이제 얘도 우리가 PP라는 순간 묶잖아요. 준동사니까. 준동사고 묶죠? 묶을 때 전면구까지 한꺼번에 묶죠? 묶어서 봤더니 명사 뒤에 나왔으니까 무슨 거다? 형용사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런데 형용사고 PP로 시작한 형용사고는 어떻게 해석돼? 우리 보통 된. 근데 얘가 관심된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많이도 어색해서 틀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좀 특이하잖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관심 있는 어떤 사람도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형용사고 워크숍에 관심 있는 어떤 사람도 지금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본동사 하나니까 요거예요. 자, 그러면 후에벌로 한번 바꿔볼게요. 후에벌가 나온다면 얘가 이제 준동사 아니고 본동사 돼야 돼요. 자, 그럼 수동태가 본동사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동사 있어야 돼요? PPP. 그죠? 어떻게 써야 돼? whoever is interested.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겠고 뒤에서 should 하고서 동사 또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럼 본동사 여기 있고 본동사 여기 또 있으니까 여기서 whoever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 비비비에서 비동사 살짝 빼놓는단 말이야. 그리고 뭐뭐 된이라고 해석이 안 될 경우에는 많이들 틀려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ED가 나왔는데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얘 뭐다? PP다. 준동사다. 잘 알아보셔야 돼요. 자, 요거 뒤에 가서 문제 또 물어볼 거야. 질문 많이 나와.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면 만점짜리 여기까지 우리 다 풀어오는 겁니다. 그죠? 똑같아, 해석은. 여기 다 안 써가지고 조금 더 쓰고 볼게요. should register. 자, 이렇게 쓰면, 자, 여기서는 be interested in something 어떻게 해석해요? 뭐뭐에 관심 있다.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끌고 오니까 주어가 없어서 좀 어색하거나 주어 동사 있으면 안 어색한데 야, 여기는 지금 주어가 빠져있고 주어를 대신한 거예요. 그냥 뒤에서부터 해석하시면 돼요. 워크숍에 관심 있는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뒤에서 주어가 빠져있는 경우가 해석이 더 까다로워요. 그럼 끝에서부터 그냥 해석해 오세요. 자, 그래서 워크숍에 관심 있는 어떤 사람도. 자, 아니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whoever 분리하면 뭐가 된다? anyone? who가 된다 그랬죠? 그럼 뒤엔 똑같아. is interested in the workshop. 이제 좀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헷갈린다 그러면 분리하세요. 자, 이렇게 묶어가지고 관계대명사 조리예요. 선행사 있고 주어 빠져있는. 그죠? 그래서 워크숍에 관심 있는 어떤 사람들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석 연습. 좋은 질문 해줘서 고마워요. 자, 이렇게까지 해석해서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봤어, 우리 접속사. 자, 접속사 다 끝났습니다. 이제 3일 동안 우리가 형용사절 봤는데 오늘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총정리. 자, 형용사절의 특징 첫 번째,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선행사, 명사. 자, 근데 선행사 있는 것 많이 봤으니까 없는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주격, 목적격일 땐 뒤에 무슨 절 나와야 된다? 불완전절. 자, 근데 나머지 또 완전절 나오는 경우 있었죠. 자, 이게 더 생소하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선행사가 없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자, 우리 3일 동안 쭉 봤던 것 중에서 선행사 없어도 되는 거 뭐 있었어요? what 있었죠. what. 자, 얘는 선행사 앞에 없습니다. 그럼 형용사절 아니고 무슨 절? 명사절.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것도 앞에 선행사 없었죠. whatever 하고 바로 시작했죠. 앞에 명사 안 나오죠. 자, 이것도 있었고, 복합관계 부사도 마찬가지였죠. wherever. 여기 나와도 앞에 선행사 따라 붙지 않습니다. 자, 얘는 무슨 절이었어요? 얘는 부사절. 그죠? 자, 얘는 예성격하고 예성격 둘 다 가져요. 그죠? 자, 얘가 명사절을 쓸 때는 what하고 굉장히 흡사하다 보시면 돼. 해석도 비슷했죠? 얘는 어떻게 해석해? 뭐뭐하는? 것. 얘는 뭐뭐하는? 어떤 것. 그죠? 자, 그럼 얘가 부사절일 때는 해석이 밑에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wherever 어떻게 해석했어요? 어디건 간에. 자, 얘는 무엇이 무엇을 뭐뭐하건 간에 해석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완전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앞에 명사 있는데 뒤에 빠질 명사 없어. 자, 이때는 세 가지 바바박 떠올라야 돼요. 뭐 있었어요? whose, 소유격. 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또요? 관계부사.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인 위치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런 거만 나오면 무조건 인 위치 고른 사람 되게 많아. 전치사 따져봐야 돼. 전치사 원래 어디 있더니? 뒤에 있더니. 자, 뒤에다 뭐 붙이고 따지라 그랬어요? 선행사 붙인 다음에 문맥상 따지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Summer is the season. 여러분 계절입니다. 자, 저는 여름이 제일 좋아요. 저는 여름이 어떤 계절이에요? 사람들이 수영할 수 있는 계절이에요. Can swim. 자, 우리가 지금 접속사 배웠으니까 얘가 계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맞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면 이 문장 빠져 틀려요. 빠져 틀려요. 해석해보면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계절입니다. 되잖아요. 이래서 다 틀려갖고 와. 해석이 오전하면 안 돼요. 구조 봐야 됩니다. 형용사절은 어차피 끌고 가는 거니까 해석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따져볼게요. 뭐 따져? 두 가지 따지라 그래서 선행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자, 그러면 얘는 주격 아니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잖아. 그럼 뒤에는 어떤 절 넣어야 돼요? 불완전절. 자, 근데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임은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그죠? 뭐뭐 수영하다가 아니잖아. 수영하다 끝이죠. 자동사야. 그럼 주어하고 자동사 나왔으니까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죠?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틀려. 여기서 댓글 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항상 구조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억 나왔으니까 맞게 고쳐볼게요. 자, 얘가 불완전한 절이 되면 되잖아. 그죠? 자, 뒤에 뭐만 있으면 돼요? 전치사. 자, 전치사 골라봐. 문제 나왔어요. 정답은? 어떻게 따지라 해서 뒤에 뭐 붙이라 그랬어요? 선행사 누구예요? The season. 자, 그러면 계절에 전치사 뭐 붙이더라? 생각해보세요. winter 하면 뭐 붙여요? 겨울에. in winter 쓰는 거죠. 여름에 어떻게 써요? in summer.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뭐다? in이다. 이렇게 따지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전치사 기세가 너무 외로워 보여. 이동할 수도 있어. 어디로 가요? 앞으로. 그죠? 그래서 얘가 여기 있으니까 있으면 대시 들어갈 수 있지만 얘가 없이 이렇게 쓰면은 얘는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럼 전치사가 앞에 있으면 되잖아. 이동할게요. 자, 인데다고 쓰면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 전치사 돼서 대신 못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돼? in? 위치하고 바뀌어야 돼요. 그죠? 자, 아니면 얘를 하나로 바꾸면 정답은? 그죠? 시간명사니까 관계부사 when 골라오시면 돼요. 자, 항상 구조 가지고 풀어야 돼요. 앞에 명사 있고 뒤에 완전한 절이 나왔잖아. 그럼 세 가지가 바바박 떠올라야 돼요. 자, 시간 명사니까 when 골라도 되고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전치사 따져가지고 골라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배웠어요.
네. 자, 지금까지 이론적인 거 배웠고, 이제 오늘 집에 가가지고, 문제 풀어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문제 적용하는 거 구조 보는 연습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교재 좀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113페이지에는 일단 복합관계사가 나와 있어요. 복합관계사 쭉 연습하고 해석 연습 잘 해오세요. 이 중에서 2번 몇 번이 어렵더라? 3번 되게 어려워. 3번 잘 해보고 모르겠으면 내일 질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문제 풀어오세요. 문제. 자, 근데 문제 풀기 전에 꼭 단어장 복습하고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서 뭐 해오셔야 돼요? 해석 연습. 자, 결국은 해석이 매끄럽게 돼야지 확신하고 문제 풀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 연습까지 꼼꼼하게 잘 해오세요. 자, 여기까지 오늘 정리했습니다. 오늘 단어장 확인해 볼게요. 단어장 꺼내보시고. 자, 세 가지 거기 우리 외워야 되는 문장 나와 있어요. 잠깐 거기 들어보시고. 자, 이번에 해석을 해볼게요. 문장이 아니고, whatever you need is provided. 어떻게 해석했어요? 네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도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자, whatever you need, 콤마 나왔어요. 부사절. 어떻게 해석해요? 네가 무엇을 필요로 하건 간에. 그죠? 간에 하면 돼요. 자, 만점짜리. whatever information you need is provided. 어떻게 해석했어요? 네가 필요로 하는 어떤 정보도 제공이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자, 거기 쭉 나와 있고, 이제 그 밑에가 만점짜리라 그랬어요. 빈칸은 anyone일까요? whoever일까요? 자, 뭐의 숫자 세 본다? 본동사 첫 번째 어디 나왔어요? is interested 본동사죠. 두 번째는 is welcomed 하고 나왔죠. 그럼 두 개의 본동사니까 정답은 whoever 올라오시면 돼요. 자, 그 밑에는 is interest에서 is를 살짝 뺐잖아. 그럼 준동사 하나하고 본동사 하나니까 정답 뭐가 돼요? anyone이 되는 거예요. 요게 만점짜리. 그죠?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봅니다. wherever, whenever 해석만 잘 하시면 되고. 자, 빈칸에 들어가는 거 hard가 왜 여기 나왔어? 뒤에 있어야지 끌려 나왔어. 정답은? However, hard to try 하는 거. 입에 딱 붙여놓으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However, hard to try. 그죠? 자, 그 다음에 내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이제 총정리. OX에 나왔어요. 요건 맞고, 요건 틀리고. 다시 한번 쭉 점검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접속사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문제 풀어올 거고, 내일하고 모레는 이제 우리 뭐 들어가요? 전치사 들어갑니다. 자, 전치사가 이제 여러분의 그 해석에서 비어있는 부분, 해석할 때, 미지는 부분 다 채워줄 거야. 그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금요일날 문제풀이 쫙 하고 끝나고 마무리 할 겁니다. 자, 일단 오늘 관계되면서 문제 잘 풀어가지고 오세요.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 멋진 하루 보내시고, 좀 내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